네, 여러 교수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3차년도 두 번째 독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우리 저기 동유럽대 그 학장님 저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 들리는데? 지금 음소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연구소에서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학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학을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들을 아주 결실을 많이 맺는 그런 원활하게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특히 단대 이름을 우리 연구소가 많이 되시려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그 신진 학문 후속 세대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동유럽 또 밝지만 우리 동유럽 단대 비례도 굉장히 밝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지원 교수님이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지원 선생님 좀 더 발표를 하겠지만 얼마 전에 유명하죠? 아동문학상 저기 중에 노벨상 거기에서 노벨상을 한다고 우리 이지원 교수님이 혁혁한 에, 전가를 올린 걸로 제가 듣고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문계 아동 학문계 중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폴란드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지원 교수님 같은 분을 모시게 돼서 저희 반대로서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오늘 좋은 발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김정환 연구소장님과 우리 두 분, 세 분이죠. 예. 엄태현 선생님과 이상동, 김승희 선생님, 최인영 분들 여러분들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우리 연구 책임자이신 김정환 교수님, 네, 인사말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매번 저는 맨날 얼굴마담 해가지고 별로 들을 말씀도 없는데 뭐 여러분들 모두 개개인 교수님들과 우리 대학원생 학부생들의 도움 없이는 뭐 동유럽 학이 한국 내에서의 동유럽 학이 오늘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 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여러 젊은 친구들이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매우 다행스러운 것 같고 또 매우 바쁘신 이지훈 교수님이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또 기쁩니다. 폴란드는 웬만하면 노벨상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네, 우리는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점들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고 지금 몇몇 교수님들이 저한테 문자도 오고 하는데요. 다들 이게 평일에 오후 시간이다 보니까 아, 간접 직접적으로 참석 못한다고 또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준 교수님 너무 성원이 적다고 해서 너무 좀 사기저하지 마시고요. 어, 네, 하여튼 좋은 강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이주원 교수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대에서 오래 활동하셔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간단하게만 이력을 말씀드리면은 외대 폴란드어과 졸업하시고 크라코프 야길로니안 대학에서 석사를 하시고 포즈단 아담 미츠키예비치 대학교에서 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그 폴란드어과하고 시립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뭐 미술관 등지에서 다양한 시민 강좌를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인사이언 프로젝트 3차년도 저서 작업에도 공동 저자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오늘 발표 내용도 그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 김영도 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그 노벨상으로 불리는 그 상에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셔가지고 참여하셨고 또 올해 그 한국의 이수지 작가가 수상을 하면서 더욱더 좀 화제가 되고 있고 문학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발표를 드렸고요.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는 학생 여러분들 그 자유로운 그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이지원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 장만 보이고 있는 거 맞죠? 네. 네, 발표 기회에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폴란드 어린이 책 출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장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장르이면서 뭔가 이거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같은 것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좁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자 여러분들의 뭔가 흥미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어떤 보편적인 결론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어린이책과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겠는데요. 저는 미술사를 공부해서 일러스트레이션사를 전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책과 일러스트레이션은 굉장히 이 학문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학문이라서 오늘 발표에도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린이책의 역사는 문학인데도 문학사에서 다루지 않고 그림이 들어가는데도 미술사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니까 그림이 텍스트에 종속되고 제한된다는 그 선입견이 있어서 미술사학자들은 굉장히 연구를 저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사실 어린이 책의 역사가 기록되고 분석된 것은 거의 어린이 교육 종사자나 아니면 도서 수집가들이 굉장히 비전문적으로 뭔가 팬심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온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고 실제로 학제에도 별로 편입이 되지 않는 그런 대상입니다. 이런 연구 대상인 어린이 책이라는 것이 오히려 연구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어린이라는 사회 계층이 이제 저희 전체 연령대에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린이 책에 대한 관심도 또 높아지고 그거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도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중세로부터 저희가 다 알지만 중산층이 발달한다는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중산층이 발달할 때 사실은 가족 안에서도 되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어린이라는 것이 소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큰 가족이 아니라 소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그다음에 재산을 상속하는 그런 상속자로서의 어린이 위치가 되게 높아지는데 그러면서 또 20세기로 이제 접어들면서 옛날에 학교 교육이라는 거는 되게 짧았었는데 학교 교육이 되게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은 어린이 청소년으로 치기 때문에 어린이가 어른으로 인정받기까지 기간이 굉장히 넓어져 가지고 구성원의 연령대가 굉장히 막 확장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이 어린이라는 계층과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무엇을 읽는가, 무엇을 보는가, 어떤 것을 공부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늘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어린이책에서도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이 들어간다는 것을 일러스트레이션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가져온 거는 왜냐하면 이분이 체코의 저희 코메니우스 연구 학회 있잖아요. 얀 아모스 코메인스키 체코 모라비아에서 태어난 교육학자이자 철학자이죠. 이분이 오르비스 센수알리움 픽투스라는 책을 만드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었어요. 세계 도회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었는데 이것이 바로 최초의 교과서, 최초의 어린이 책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책인데 매 페이지에 설명하는 그림이 들어가고 이주연 선생님, 저 네. 죄송한데요. 지금 화면이 일부가 지금 가려져서 위쪽 상단부가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잠시만요. 왜 그게 이러지? 선생님이 문제인지 아니면 뭐가 이렇게 회색으로 화면이 가려져 지금 밑으로 내려갔어요. 지금은요? 근데 지금 슬라이드 지금 두 장 한쪽 보이나요? 한 장 보이나요? 2장 보여요. 아, 다음 두 장을 슬라이드까지 보여서 보이고 그렇구나. 있어요. 네. 잠시만요. 다음 슬라이드가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괜찮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 2장이 보이고 있고요. 처음에는 한 장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 다음 슬라이드까지 2장 보이고 있어요. 네. 아, 그럼 공유 한번 중지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 장 보이나요?
지금 괜찮은가요? 두 장 계속 보이고 있긴 한데요. 왜 자꾸 보이지? 이거 지금 옆에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상관없는 어쨌든 지금 화면은 다 가려지진 않아요. 네. 화면은 보이나요? 네. 네네. 정말 곤란하네요. 네. 아마 슬라이드나 뭐 읽기 모드 이런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 왜 이런지. 지금 괜찮아요. 지금 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네. 그냥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초의 책에서도 일러스트레이션이 나타났다는 사실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린이 철학자들이라든지 뭐 교육학자들이 일러스트레이션이 그림에 꼭 그 어린이 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굉장히 강변하는 데 이 아모스 코메인스키의 책을 많이 썼고요. 18세기, 19세기의 문학 작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러스트레이션이 거의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킨스 같은 소설 같은 거가 사실 2주에 한 번씩 발간되는 드라마 같은 형식이었는데 거기 다 그림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19세기 초부터 바로 인쇄가 막 발달하고 그다음에 출판물 중에서도 잡지가 나오면서 인쇄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림이 주가 되는 어린이 책은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는데 최초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건 1860년부터 1920년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폴란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어린이 책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향으로 유럽 전역에서 사실 비슷한 책이 출간되게 되기 때문에 폴란드 책의 역사는 바로 이때 유럽 어린이 책의 역사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역사에서는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은 1930년대 러시아 구성주의의 영향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어린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혁명을 아이디어를 믿었던 예술가들이 이제 그런 어린이를 위한 자기들의 책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가 사무엘 마르샥이랑 블라디미르 레베데프의 치르크, 서커스라는 책인데 오른쪽에 있는 책들이 32년과 37년에 나온 폴란드 책들인데 여기서 보면 일단 이 당시에 그러니까 서유럽의 책들은 막 공주가 나오고 왕자가 나오고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스테판 테메르스의 책은 우편이란 말이죠. 우편이고 오른쪽에 있는 책은 톰 아저씨가 집을 지어요. 근데 집을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좁은 땅에 많은 노동자들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짓습니다. 하여튼 이런 종류의 책들이 그림과 함께 이제 출간이 되는데 이런 그림을 가지고 책을 출간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굉장히 좌익적인 그 교원 노조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런 책들의 발간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책들이 그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 모양 같은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지금 보면 아방가르드한데요. 37년에 나왔던 율리안 투빔이라는 폴란드의 굉장히 중요한 시인의 폴란드 아이들이 다 외우는 시인 로코모티바라는 책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는데 뒷장을 보시면 이 책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그러니까 책의 무슨 그림의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그 구조라든지 펼 수 있는 아코디언식으로 편집될 수 있는 이런 경향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대 그림책을 예고하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대부터 되게 폴란드 그림책이 앞서갔던 것이죠. 그러고 있다가 사회주의 폴란드 시대가 들어오자 굉장히 큰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출판에 관련된 모든 산업이 국유화되고 어린이책 전문 국영 출판사들이 생기고 100만 부가 넘는 부수의 어린이 잡지가 출간되게 됩니다. 그때 이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사람이 82년에 안데르센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에게 싼값의 책을 공급하고 국립미술원에는 일러스트레이션 관련 전문 학과들이 창설되고 그러면서 그 미술원을 졸업한 60명에서 100명 정도의 작가들과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도서가 생산되게 되는데요. 그 도서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특히 일러스트레이션 수준이 높아서 폴스카시코와 일루스트라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기 있는 그 독자들은 자국의 출판물, 폴란드 출판물만 읽고 서방과의 교류가 거의 단절된 상태였죠. 사회주의 출판물이라 그래서 굉장히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잡지 두 권이 잡지랑 책 두 권이 당시 50년대에 굉장히 사실주의가 높았을 때의 그림이고 오른쪽은 지금 63년인데 이게 바르샤바에 있는 그다인스키 다리를 착공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그 선전성으로 지금 어린이 잡지 표지에 나온 건데요. 사실 다리의 모습이 멋지게 나와 있지만 얘기는 다리에 앉아 있는 석양을 보는 요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르샤바 국립미술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5, 60년대에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학과가 창설되고 7, 80년대엔 야노슈 스탄이라는 선생님이 이제 이 학과를 이끌고 90년대 이후에는 디자인과 레이아웃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활약하는 작가들의 작품은 대부분 한국에 모두 출간이 돼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작가들이 활약하던 그 시기가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체제 전환기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면 이런 작가들이 1902년, 그러니까 이분이 바르샤바 국립미술원에서 제자들을 지도했던 선생님인데요. 안드레센 그림이 있고 이런 작가들이 사회주의 시대에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80년대에 이르게 되자 계엄령으로 된 사회 혼란도 있고 그다음에 반정부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지하 출판물 발간이 되게 성행했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종이 공급이랑 인쇄가 제한되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인쇄 품질이 매우 저하됩니다. 근데 이때 영미권과 유럽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때 그림책 분야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지금 저희는 그림책과 동화를 구별해야 되는데요.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대등한 관계에 있으면서 글과 그림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엇갈릴 수도 있는 어떤 이코노 링귀스틱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서 독자가 머릿속에서 서사를 형성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창작자들이 원래는 글 작가가 있고 그림 작가가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림 작가가 주 창작자로 부상합니다. 우리나라 이수지 선생님이 그런 예이죠. 동화 같은 경우는 어린이 문학 작품이고 글 쓰는 사람이 있고 일러스트레이션이 종속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서유럽에서는 바로 60년대부터 그림책 분야가 발전하게 되는데 동유럽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림책 분야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그 괴리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89년 이후에는 이제 체제 전환이 되면서 어린 책 출판을 맡았던 대규모 국립출판사가 해체되고 구조조정되고 재구성이 되고 저작권이 막 소멸되고 그림은 막 없어져요. 막 원화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 출판사들은 시장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고요. 도서관이나 지역문화센터 지원이 줄어가지고 신간 구입이 완전 중단되고 그런 다음에 서방에서 미친 듯이 책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막 번쩍번쩍한 그런 하드보드지에다가 막 야한 색깔로 인쇄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마트 같은 곳에서 팔리면서 이 폴란드 독자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폴란드 독자들은 50년 동안 사회주의 시대에 형성되었던 그 멋진 그런 기호와 그런 세련된 풍습을 다 버리고 이런 책들을 다 선택하면서 폴란드 책들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일러스트레이션 학파 1, 2세대 작가들이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유럽연합의 문화적 경제적 기준에 다들 너무 도달하고 싶었지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도달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겪어왔던 사실은 이 유럽의 상황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기 위한 상황 타개의 노력으로 이제 어린이 책 전문 잡지를 발간하면서 평론 같은 것이 시작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주도로 했던 어린이 책이 아니라 어린이 잡지가 아니라 이제 개인이 만든 어린이 잡지가 발간되게 되는데 이제 책이 못 나오는 수준, 책이 못 나왔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여기서 이제 밥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작품을 발표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EB가 바로 지금의 인터내셔널 보드 북스 포 영 피플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폴란드 지부가 있는데 폴스카 섹차 EB가 활동을 재개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어린이 책 관련 인물과 기관을 통합하고 문학적 시각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의 발굴과 홍보를 맡고 폴란드 어린이 책을 세외 홍보하고 폴란드 독자들에게 외국 작품을 소개하고 어린이 책과 관련된 연구 개몽 활동을 하고 올해의 책 같은 것도 발표해가지고 뭔가 도서 출판계에 큰 붐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진짜 상황이 변화된 거는 국제적인 그런 무대에서 변화가 많이 된대요. 2002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폴란드 일러스트레이션이 소개되고 2003년에는 볼로냐 아동도서관에서 주빈국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때 야심 있는 소규모 출판사들이 설립되는데 소규모라 그러니까 독립출판이라고 하는 1인에서 4인 정도밖에 그 직원이 없는 출판사인데요. 에조, 무호모르, 호크스포크스, 비트포르니아, 드비에시오스트리 같은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제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거는 이 출판사들이 이때는 1인 4인이래 가지고 정말 그냥
그냥 제 나이에 언니 한 명이 이렇게 세워 가지고 자기가 책 만들고 이런 출판사인데 지금은 엄청나게 성장해 가지고 한국에서 이런 출판사에서 신간이 나오면 비딩을 엄청 붙여 가지고 저작권을 사올 정도로 지금은 비딩을 되게 심하게 붙이는 그런 출판사들 중에 하나로 성장했고 볼로냐 도서전에서도 유럽을 대표하는 출판사로 이렇게 유럽 어린이 책 출판 대표하는 출판사로 뽑힐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EU 문화기금이 이제 수여도 되고 꾸준하게 경제 성장이 되면서 출판 산업도 훨씬 더 많이 발달하게 되고요. 일부 작가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벗어나서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후일렙스카 선생님이라든지 이분 같은 경우는 한국에 제가 소개해서 이제 활동을 이제 하게 만들었고요. 에밀리아 지우박이라든지 요한나 콘세우 같은 작가들이 이제 국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폴란드 일러스트레이션을 조금 더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런 상황에서 보면 아까 전에 굉장히 많은 비딩이 일어나는 이 출판사에 나오는 책은 논픽션이 거의 한 권도 빠짐없이 모두 한국에서 번역이 되었어요. 드비에 시어스트리라는 출판사고요. 예를 들면 전 세계 80개국 언어로 번역된 이런 책이 있는데 되게 아까 얘기했던 80년대 그 작가들이 이분들의 사실 활약은 책의 전환기보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뒤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가 아니라 2010년 전이 아니라 2010년 이후의 활동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거라서 이번에 쓰는 글에는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책들이 막 출간이 되고 있고요. 네, 독일에서 화이트 레이븐과 유겐트 리테라투르 프라이스 같은 상을 막 휩쓸면서 전 세계에 출간이 막 되고 있는 이런 책들이 폴란드 작가의 책이고 안드레센 상의 쇼트리스트에 3번이나 오른 이보나 후멜롭스카 같은 작가는 우리나라의 창비 출판사와 책을 만들어서 볼로냐 라가찌를 타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위기를 겪었던 폴란드 출판이 뭔가 타개하는 노력을 통해서 잘 돼가지고 2010년부터는 되게 큰 활동을 벌이고 있어서 나라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유럽의 어린이책 그림책, 특히 일러스트레이션 쪽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발표의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벨 이종국 문학상 수상자의 책도 있습니다. 네. 임팩트 있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그 교수님이나 학생분들 있으면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들리시나요?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초중반에 폴란드 사회주의 시대 때 오히려 어린이 책 시장이 발달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유화가 되고 어린이 책 전문 출판사도 생기고 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서방이나 다른 시장과는 다르게 국가라는 안전한 틀 안에서 그 시장이 발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자본주의 경쟁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더 잘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폴란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또 자유로울 수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데올로기를 어느 정도 주입을 해서 애초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라는 걸 선전을 하기에 되게 좋은 그런 예술 사조잖아요. 그러면 분명 어린이 책에도 그런 이데올로기 같은 거를 좀 영향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영향에서 사실상 자유로울 수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을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폴란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술 전체라든지 문학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다른 데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나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술을 했으니까 미술사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추상화 같은 걸 걸 수가 없었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15% 추상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5% 안에는 추상을 걸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것을
언급을 안 하는 분위기였고 거기다가 이 어린이 책이라든지 포스터 분야는 이것이 어린이를 위하고 어린이의 계몽 그러니까 우리의 새 세대를 기르기 위한 일이다. 이런 큰 목표와 큰 핑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작가들의 작품 활동이 굉장히 다른 분야였다면 이거는 너가 너무 형식주의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너무 예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받을 만한 그런 작품들도 어린이 책 안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출간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당시 학자들이 다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교수님 질문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연합학과 이소희입니다. 예, 최근에도 이제 폴란드에서도 이제 이북 열풍이 불고 있다고 들었고, 오프라인 서점이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해 오프라인 출간보다 온라인 출간 비중이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67%가 이제 폴란드 내에서 발간된 책이 67%가 이제 이북 형태로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더불어 종이 가격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도서 시장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림책은 특성상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접근성이 있는 책이잖아요. 분야인데 이제 다양한 서파를 이제 전자기기로 이제 접하는 데는 솔직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제 폴란드 그림책 업계에서 도서 업계에서 이제 어떠한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진취적인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이북 시장이랑 이북 시장이랑 그림책 저는 지금 그림책이 전문인데요. 그림책과 일러스트레이션 시장이 약간 달라서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림책 같은 경우는 종이가 되게 필수적이고 책의 물성과 함께 책을 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북으로 가는 그 매체는 그러니까 그 책들은 약간 이 그림책과는 조금 다른 매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만 있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사파의 역할만 하는 그런 책들이 이북으로 가고 있고요. 실제 저는 폴란드에서 지금 길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드비에시오스트리나 비트부르니아 같은 데랑 얘기를 해보면 코로나 시국에 지금 다 출판에 성장 다 됐어요. 다 훨씬 더 많이 팔렸어요, 책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코로나 시국에 훨씬 더 오프라인이 아니라 종이책 시장이 사실은 더 발달했습니다. 오프라인 시장이 발달하는 온라인 시장 발달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추세인데 너무 지금 비정상적으로 오히려 종이책 시장이 코로나 시장에 발달했다고 이 업계에서 직접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일단 이북은 조금 이거랑 다르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종이책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뭔가 이 분야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있냐 하지만 이 분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 기점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책 같은 경우는 3,000부만 찍어서 팔면 출판사가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가 계속해서 약간 유지가 될 수 있어요. 큰 돈이 필요한 분야가 아니에요. 2,000부, 3,000부만 찍어서 팔아도 출판사는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니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대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들 가운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옥진 교수님 질문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폴란드과의 이옥진입니다. 저는 사실 그림책 분야를 잘 모르긴 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제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뭐 부모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들어보면, 폴란드 그림책들이 굉장히 저희 한국 부모님들에게도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고, 사실 제가 이렇게 친구들한테 선물을 해주면, 우리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이라, 좀 전에 선생님께서 그 종이 질감의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의미의 쇼크를 받으면서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특히 뭐 이번에 허밀레스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잘 발굴을 선생님께서 발굴을 잘 하셨고 이렇게 성장하시켜서 오히려 해외로 역수출한 그런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이잖아요. 어 그런 것들이 그냥 포괄적으로 그런 작품 폴란드 작가들의 그런 작품들이 우리나라에서 특별하게 더 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책을 안 읽는다, 독서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특히 학부모들이 어른들이 우리 폴란드 일러스트레이션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또 약간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도서 시장으로 봤을 때 전 세계 8위 규모거든요. 8위 규모를 가지고 굉장히 큰 시장인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도서 출판의 30%를 차지하는 게 어린이 책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중에서도 5, 6학년쯤 돼가지고 공부를 할 나이가 되면 이 아이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학년부터 공부를 하기 전 나이까지는 무조건 미친 듯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은 전인 교육이고 예술성이 많은 것에부터 도덕적인 것까지 아주 다양한 그걸로 아이를 미친 듯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어린이 교육에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세계 책에 대한 그런 그게 되게 넓어요. 굉장히 열려 있는 마음으로 전 세계 책을 다 사옵니다. 그래서 폴란드 책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책들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우크라이나 작가들도 우리나라에서 막 진짜 잘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폴란드 책들이 뭔가 이제 뭐 운대가 맞아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개방성을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학술대회 때 그 동유럽 예술 관련해서 대중문화 이걸로 국제학술대회를 했고요. 그때도 불가리아 이리나 제노바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 불가리아 동화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같은 동유럽이라고 해도 굉장히 그 국가별로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유럽 그 동화 시장에 대해서도 아시면은 동유럽 상황이 어떤지 좀 간략하게 한번 좀 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어린이 책에서는 동화와 그림책 시장이 이제 나뉘게 되는데 그 6, 70년대부터 서로 다르게 발전해 온 것 때문에 동유럽은 사실 그림책이 별로 없고 동화와 사파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폴란드도 사실 그거에 별로 예외가 아니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넌픽션 그림책이 굉장히 대세를 가지고 디자이너들의 넌픽션 그림책이 굉장히 많이 잘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보나 후밀레스카 같은 그런 아니면 요한나 컨세요 같은 그런 특이한 작가들이 몇 명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그래서 사파가들이 많이 나오고 아직도 그림책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것이 동유럽의 어린이 책의 특징인데 이 중에서도 젊은 작가들이 그림책과 비슷한 것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 세 나라랑 체코 이 네 나라 브라티슬라바가 있는 네 슬로바키아도 좀 잘하는데 그 5나라 정도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잘한다는 건 그림책 분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새로운 매체 쪽으로 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그 동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을 붙이는 그쪽에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뭐 질문 아니고 그 보통 이제 인쇄 계약하면 이 사파 그림 그린 사람이랑 글 쓴 사람이랑 따로따로 다 저작권이 있는 거죠, 보통. 그렇죠. 네. 그럼 번역을 하게 되면 네. 이 번역 인쇄도 있고 거기 이제 좀 복잡하겠는데요? 그래도 그런 것들 다 해도 이렇게 뭐 2,000부, 3,000부만 찍으면 그게 이제 폴란드의 경우인가요? 아니면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나 봐요, 재정적으로. 그게 2,000부, 3,000부를 찍으면 문제가 없다는 건 출판사의 문제이고요. 2,000부, 3,000부밖에 나가지 않으면 작가나 번역자나 아니면 그림 그리는 사람 망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요. 출판사는 2,000부, 3,000부 찍어서 다 팔면 거기서 손익분기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랑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도서 출판의 손익분기점은 2,000에서 3,000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종 선생님께서 그
이론 분야나 실무 분야나 아주 두루두루 잘 알고 계셔가지고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잘 해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 혹시 다른 질문 더 있으십니까? 아니, 반대로 한국의 사파, 그다음에 동화, 그림 동화 뭐 이런 것들도 뭐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에도 이렇게 역으로 뭐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고 있나요? 혹시 아시면. 네, 어느 정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약간 한국문학번역원 같은 데서 이 기금을 받아가지고 폴란드에 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버나 후밀랩스카라든지 요하나 콘세요 같이 제가 사실은 저희가 이쪽에서 출간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수출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폴란드로. 네. 제가 그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번역을 자주 했었는데요. 그 그림책을 번역을 해보려고 했더니 조금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을 양쪽으로 계약을 해야 되고 좀 복잡하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이지원 선생님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른 질문 잠깐 없으... 마지막으로 이지원 교수님은 뭐 창작은 안 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고 이렇게 번역 자꾸 하시고 그림 연구하시다 보면 나중에 대부분 뭐 저도 이제 지도 교수님 기타 여러 교수님들 보면 나중에 원래 뭐 소설가의 꿈, 시인의 꿈처럼 물론 팔리지 않는 책이지만 뭐 그렇게들 말년에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지원 교수님 뭐 다재다능하시니까 창작에도 역시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남의 따까리입니다. 글작가와 그림 작가와 출판사와 이 모든 사람들을 받쳐주는 일을 제가 엄청 잘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매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 그, 우리 이수지 작가 선정된 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가능하죠? 아, 네. 그 안데르센 상이라는 상이 아까 폴란드 제 발표해드린 EB라는 인터내셔널 보드 북스 포 영 피플이라는 기관에서 1956년부터 주는 상인데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 글작가와 그림작가 중에서 이제 뽑아서 그 사람들의 평생 업적을 기르면서 주는 상인데, 이 상을 이제 면면을 보면 이게 그림 작가는 66년부터 주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면면을 보면 그림책과 어린이들이 보는 그림이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수지 선생님 전에 받은 사람이 이고르 올레니코프라는 러시아의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화가였어요. 근데 이제 이수지 선생님이 받은 건, 이수지는 굉장히 실험적인 작가거든요. 책의 물성을 이용하고 글 없는 그림책도 만들고 막 그런 되게 실험적인 작가인데, 이 사람이 그 나이도 어리잖아요.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리진 않지만. 근데 그래서 이런 실험적인 일을 하는 그 그러니까 중년의 작가가 상을 탁 받았다. 거기다가 한국에서 온 작가다. 이런 거가 굉장히 의미가, 그러니까 앞으로 어린이 책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기도 하고, 전 세계 좀 우리 독자들도 이제 그림책과 뭐 동화책 이런 것도 구별 못했었는데 다들 그 이름도 제대로 부를 수 있게 되고, 하여튼 굉장히 지금 어린 책계에선 경살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잘 대답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다른 뭐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그 이지원 선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또 뵙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 독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고 저희 그 연구소 간단하게 회의하기로 했으니까요. 연구소 좀 남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